안녕하세요. 오늘은 밀리의 서재 속 숨은 보석 같은 책을 추천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밀리의 서재 뽕 뽑는 방법 보고 오셨죠? 오늘은 조금 더 긴 책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밀리의 서재 어떻게 쓰고 계세요? 넷플릭스처럼 뭐 읽을까 고민하면서 20분 써놓고 정작 책은 한 달에 한 권도 읽지 않는 그렇게 쓰고 계시는 거 아니죠? 그런 분들이 계셔도 숨은 보석을 찾으셔서 진득하고 재미있게 책 읽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 봤습니다. 호불호는 갈릴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재미는 보장된 책도 있고요. 얻어갈 것이 많은 지식 교양서도 준비했습니다. 테마별로 어떤 책들을 추천받으실지 시간표 한번 넣어드렸고요. 이쯤 되면 저를 많이 좋아하실 테니까 밀리의 서재에서 신축 구옥이나 제 출판사 이름인 무드 컬렉션을 검색하시면 제가 쓴 책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만큼이나 혹은 저보다 더 재미있는 책들이에요. 사실 제가 봐도 조금 부족한 점들이 보이기는 하지만 저에게는 한없이 사랑스러운 책이고 한 2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에 이르시는 분들이라면 일상적인 소재로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제 책 얘기했으니까 이제 테마별 책 추천으로 넘어갈게요. 미스터리, 스릴러, 추리소설 이런 시리즈를 좋아하신다면 마이클 코넬이라는 작가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넷플릭스에서 보이는 미드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의 원작을 쓴 작가님인데요. 변호사가 등장하는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 시리즈도 재미있고 경찰이 등장하는 해리 보슈 시리즈도 굉장히 팬이 많습니다. 좀 긴 시리즈 좋아한다 하시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선택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애거사 크리스티입니다. 정말 추리소설의 원조 맛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죠. 이분의 책이 한 10권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때쯤 정주행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ABC 살인사건,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뭐 나일강의 살인, 오리엔트 특급 밀착, 뭐 이건 진짜 뭐 레전드급이잖아요. 저는 좋아하는 것들은 여러 번 읽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애거사 크리스티 올라온 김에 한번 쭉 달리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김전일 되게 좋아하는데 김전일 좋아한다면 그 원조격인 애거사 크리스티는 정말 꼭 봐야만 하는 필수적인 선택이죠. 순문학 좋아하시나요? 사실 이 문학 추천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읽는 분들이 아주 많지는 않은 데다가 취향은 취향대로 아주 격하게 타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작가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엘레나 페란테입니다. 좀 긴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그 4권이 하나로 묶여있는 시리즈 읽으시면 좋을 거고요. 딱 한 권짜리 장편을 좋아하신다면 어른들의 거짓된 삶을 추천드립니다. 이탈리아가 한국인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다고 하잖아요. 되게 다혈질이고 뭐 냄비 근성도 있고 뭐 욱하는 성질도 있다고 하는데 특히나 이제 나폴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매운맛으로 보여지는 소설입니다. 통속적인 요소가 굉장히 흥미롭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가운데 이렇게까지 솔직할 수 있나 싶은 속마음 묘사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어떤 분들께는 여기 통속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뭐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가정 폭력 같은 장면들은 좀 보기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면 이게 치밀하게 흘러가는 중에 이 재미있는 속마음 묘사와 이 러브라인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파도치는 그런 느낌이 재미있어가지고 격동적이면서 재미있는 소설로 엘레나 페란테 좋아하시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베르나르트 슐링크의 책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사랑의 도피를 골랐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예요. 이 작가의 책들을 읽다 보면 공통적으로 이제 도덕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가, 어디에 책임을 묻어야 하는가, 어디까지가 죄인가 이런 모순적이면서 고민하는 모습들을 되게 잘 보여줍니다. 물론 제일 유명한 책인 책 읽어주는 남자도 안 읽어보셨다면 꼭 읽어보시길 바라지만 사랑의 도피는 조금 더 숨어있는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이거는 단편집인데요. 제목인 사랑의 도피가 공통적인 소재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추잡함과 그런 사랑스러운 소중한 모습도 담겨 있고 청소년기도 담겨 있고 어떤 노년기의 마음까지 되게 잘 살아 있습니다. 베르나르드 슐링크는 시대를 떠나서 굉장히 세련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을 갖고 있는 작가인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이고 또 대표작도 당연히 필독서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사랑의 도피라는 작품을 특별히 추천합니다. 이거 말고 다른 작품들은 조금 아쉬워질 수도 있어요. 경제 분야와 자기계발서를 통합을 해서 한 권을 소개를 할 건데요.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라는 책을 골랐습니다. 사실 자기계발서가 굉장히 취향을 많이 타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저자의 성공 후기, 성장담이 들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내 마음에 감명을 주지 못하면 일단 매력이 떨어지고 작가 특유의 화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스타일이 나랑 안 맞으면 정말 효과가 없는 책이거든요. 자기계발서들은 사실 다 비슷해요. 동기부여를 해주고 좋은 방향으로 끌어주는데 디테일이 다른 것뿐인데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나만 옳다라는 뉘앙스가 조금 상대적으로 덜해서 돈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하지? 내가 성공하려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지? 이렇게 기초로 삼기 좋은 쉽게 쓰인 책이라서 이 책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약간 생뚱맞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요리책을 추천할 줄은 모르셨을 텐데 저는 그 요리를 배울 때 유튜브랑 블로그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유튜브를 틀어놔도 내가 요리하는 시간에 딱 맞춰서 하는 느낌은 좀 나기가 어렵고 블로그는 그 검색어 유입 때문인지 뭔가를 읽으려고 하면 단어가 뚝뚝 끊기게 이제 단어다별로 이렇게 끊겨져 있어서 그 느낌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리만큼은 요리책을 보는 걸 딱 선호합니다. 저는 특히나 채소 요리를 배우려고 밀리의 서재를 좀 더 들여봤어요. 갑자기 확 비건으로 바뀌기에는 육류의 맛을 좀 못 잃겠고 채소를 조금 더 좋아하게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쁜 요리책들을 참고했습니다. 오늘의 채소 요리, 나를 위한 가벼운 집밥책, 이런 책 보면서 채소 요리를 한두 개씩 해보면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진짜 기본 지식서로는 두 권을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는 IT 좀 아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아직도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개념이 내 폰에 있는 사진을 어디다 저장한다 라고 알 수도 있어요. 아직도 노트북을 사야 될 때 CPU와 램의 차이가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는데 몰랐는데 이 책을 안 읽는 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교양인으로서 이 책에 나오는 정도는 문과생이라도 꼭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재미있게 쓰여서 정말 부담 없이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책은 필로소피 랩이에요. 하루 10분 정도 독서해야지 라고 이제 루틴으로 붙이시기에 좋은 책인데요. 철학이라고 하면은 이 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더라, 이걸 공부하실 것 같은데 딱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또 철학 말고도 예술이나 종교, 과학 이렇게 다채로운 분야가 있어가지고 조금씩 상식을 늘려나간다 라고 생각하고 읽으시기에 좋습니다. 마지막 테마이자 어쩌면 가장 숨은 보석이 될 책은 시간을 들여서 읽어보는 조금 두꺼운 책입니다.
집단 착각과 바른 마음 위어드라는 책을 골랐는데요. 또 공통적인 면을 생각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학술적인 그런 근거를 든 책들이다 보니까 어떤 실험을 설명하고 실험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좀 길어요. 이 긴 내용을 어떻게 다 읽어?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서문도 읽으시고 각 장의 끝마다 요약해주는 부분을 읽어보시면서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생각을 어떻게 바꿔보고 돌아볼 수 있을지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책인 집단 착각은요, 우리가 되게 당연하게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서 집단이 하고 있는 착각을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믿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돌아보시게 되는 책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바른 마음이라는 책은요, 착하고 옳고 윤리적이다 라고 내가 인간이니까 본능적으로 이런 거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역으로 한번 거울을 비춰보듯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게 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위어드라는 책은요, 지구에 살고 있는 다수의 심리는 이럴 것이다 라고 심리학이 지금껏 이렇게 만들어 왔다면 사실 그게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제 서구 사회에서 교육 수준이 높고 산업화된 민주주의에 사는 부자인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다라고 그 사람들의 문화와 심리를 이렇게 관찰을 해왔는데 사실 인간의 심리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 서구의 어떤 소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했는데 한국 사회의 여기를 딱 비춰봐도 뜨끔하게 되는 면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구에 사는 인간이라는 생명체의 심리와 문화에는 이렇게 좀 다양한 것들이 있었는데 너무 소수로만 생각해오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의 틀을 한번 조금 더 넓혀줄 수 있는 책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밀리의 서재로 읽어볼 만한 아주 뻔하지만은 않은 책 리스트 추천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밀리의 서재 켰다가 탐색, 검색만 보다가 덮지 마시고 책 한두 권씩 읽으면서 뽕 뽑고 지식도 쌓고 재미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자주 만납시다. 안녕.